도대체 인플레이션이 뭐고? 예, 인플레이션이라고 요새 많이 부르는데 전 세계 선진국 경제는 다 디플레이션 걱정해요. 금융위기가 일어난 나라는 어디일까요? IMF. 나라라 그랬잖아. 혼내지 마세요. 경알못들의 따뜻한 아랫목이 되어지고 있는 오윤의 경제유치원. 오늘도 오셨군요. 환영합니다. 오늘도 대단한 선생님 제 옆에 계십니다. 최경영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진우 기자님에 이어서 이렇게 최경영 기자님 좀 되면은 이 오윤의 경제유치원의 뒷배경에 뭐가 있는 거 아니냐? 저를 믿고 오신 거잖아요. 저를 봐주시고. 그렇죠. 어쨌든 예. 오윤의 경제유치원 게스트가 대박이고 대박 날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주린이들이 경알못들이 뉴스만 틀면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예.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 그 수업 시간에 배웠거든요. 예. 반대가 디플레이션, 예. 뭐 스태그플레이션, 뭐 이런 예. 것도 있고 아주 예. 징이 있겠는데 예. 도대체 인플레이션이 뭐고 예. 이게 왜 안 좋은 건지 예. 그런 개념부터 좀 정리를 해주세요, 선생님. 인플레이션은 물가 가격이 오른 거잖아요. 예. 알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예. 예. 모른다고요. 그 다음에 디플레이션은 물가 가격이 정체되거나 하락하는 현상이잖아요. 물가 가격이 오랜 기간 동안. 그러니까 물가 가격이 예. 오르는 거 막 대파가 막 10,000원이 됐듯이 예. 이런 게 근데 인플레이션. 이것도 이제 시간이 중요합니다. 기간이. 그냥 우리가 농사를 지으면 네.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비죠. 물. 햇빛과 빛. 햇빛과 빛. 햇빛과 빛인데 네. 비가 계속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다 죽지. 네. 그럼 뿌리가 썩어 죽겠죠. 네. 가뭄이 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말라 죽지. 말라 죽죠. 다 죽네. 네. 인플레이션이 너무 지나치면 비가 많이 오는 거고, 우리가 연평균 강수량이 보통 한국 같은 경우는 2,000에서 2,500mm 정도 내리죠. 그것도 알고. 근데 여름에 1,000에서 1,500mm가 갑자기 집중적으로 온단 말이죠. 네. 그러면 그거 장마기간이라고 해요. 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동남아시아처럼 몬순으로 기후가 바뀌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아요. 기후변화 때문에 앞으로 100년 후에 그렇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는 하지. 그러는 구조나 시스템의 이야기고, 네. 현상적인 이야기는 그냥 비가 많이 오네. 나중에 가을 되면 사과나 배가 잘 익겠네. 벼도 있겠네. 네. 뭐 이런 거예요.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네. 그래서 적정하게 알맞은 때 비가 오면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인플레이션도 똑같이 적정한 기간 동안 가격이 오르고, 적정할 때 뭐 가격이 정체돼서 별로 오르지 않고, 이게 아주 자연의 순환처럼 부드럽게 진행이 되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지. 네. 근데 우리가 지금 걱정하는 거는 네. 과도한 오랜 기간 동안, 뭐 한 1, 2년 동안 네. 갑자기 물가가 네. 15%, 20% 막 올랐다. 네. 안 되잖아. 네. 뭐가 안 돼요? 살 수가 없잖아. 물가가 오르면 네. 살 소득이 있어야 되는데, 소득은 똑같은데. 소득이 급격하게 오를 수가 없으니까 소비가 정체가 될 것이고, 네. 소비가 줄어들면 생산을 안 하게 될 거잖아. 생산을 안 하면 고용도 안 하지. 어머나. 그러면 생산도 안 하고 고용도 안 하니까 내 소득은 더 줄어들어. 그러면서 생산을 안 하니까 물품이 뭐 점점 줄어들지?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더 심하대. 그러면 인플레이션의 악순환이 되는 거지. 악순환을 방지하기 위해서 네. 정부가 여러 가지 개입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인하 정책, 정부의 재정 부양 정책, 재정 긴축 정책, 뭐 이런 것이죠. 네. 디플레이션 똑같아요. 물가가 떨어져. 앞으로도 내일 떨어질 거고 모레 떨어질 건데 내가 왜 TV를 지금 사냐? 나중에 사지. 그치. 뭐 100만 원짜리가 야 내년에는 한 80만 원 하겠네? 그러면 안 사지. 안 사니까 계속 물가가 떨어지지. 재고분이 넘쳐나면 이 사람들은 떨이파리를 해야 되겠지. 떨이파리라는 건 뭐야? 가격을 낮추는 거죠. 그런데도 안 사. 내년도에 더 내려간다고. 그러면 사람 고용하겠어요? 안 하죠. 사람 고용 안 하지. 그러면 소득 안 늘지. 네. 소득 안 늘면 망하는 거지 뭐. 이게 모든 게 소비와 소득과 금리, 인플레이션 가격이 아까 그 비와 햇볕처럼 네. 일정 정도의 컨비네이션이 이루어지면서 이렇게 지그재그로 잘 가야 작물이 잘 자라듯이 자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게 갑자기 막 우리나라가 여름에만 한 1,000mm에서 1,500mm 왔는데 네. 봄에 그냥 비가 막 1,000mm 오는 거예요. 네. 망하는 거지.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시기 때 그만큼 와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만큼 오지 않는 것, 그러니까 전부 어떻게 보면
정도와 수준의 문제예요. 그래서 적정한 인플레이션, 그걸 이제 리플레이션이라고 요새 많이 부르는데 적정한 인플레이션 2% 정도가 오는 상황을 그 정도 왔으면 좋겠다. 그게 이제 미국 연준이랄지 우리나라 중앙은행이랄지 네. 한 2% 오면 물가 상승, 인구가 성장한다는 것은 생산성이 높아진다는 거잖아요. 그쵸. 좌우지간. 네. 예? 생산성이 높아지고 또는 혁신으로서 생산성이 높아질 수가 있고 그러면서 이제 경제 성장을 하고 그렇게 되면 경제 성장률이 높아지고 경제 성장률이 높아지면 소득이 높아지고 소비가 증진이 되는 이런 아름다운 뭐 한 4, 5%의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게 지금으로서는 한 2%라는 거예요. 물가가 2% 정도 예. 오르면 괜찮다. 한 2% 오르면 이게 한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 지나면 충분히 그걸 보고 페드가 그러면 금리를 인상해 볼까나 또는 뭐 테이퍼링을 해 볼까나 이런 어려운 말 하지 마. 어려운 말. 야, 거기까지는 같이 지금 합시다. 지금 재생 중단하는 소리 들린다. 오케이, 요까지. 네. 그럼 적정한 인플레이션은 경제 좋은 발전에 거야. 좋은 거지만 좋은 거야. 너무 갑작스럽게 네. 그렇죠. 이렇게 확 오르고 네. 계속 오르기만 해. 계속 내리기만 해. 이런 게 근데 문제라는 지난 거죠. 수십 년 동안은 네. 특히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지금 한 12년 정도 지났죠. 12, 13년 동안은 인플레이션 걱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뭘 걱정하고 있어요? 전 세계 선진국 경제는 다 디플레이션 걱정해요. 디플레이션 걱정을 하는 이유는 네. 이런 거예요. 물가가 그 떨어지는 워싱턴 포스트의 헤드라인에도 네. 한 3년 전에 나왔는데 헤드라인 기사가 이래. 선진국 경제들이요. 당신들이 네. 당신의 미래를 보고 싶다면 일본을 봐라. 일본? 아, 오마이갓. 일본이 디플레이션이에요 지금? 이 일본이 지금 디플레이션이 된 지가 지금 10년, 20년 됐죠. 그리고 임금이 어느 정도로 정체가 됐냐? 대졸자 평균 연봉이 190만 원입니다. 월급이 190만 200만 원이 안 돼요. 200만 원 왔다 갔다 해. 근데 그게 10년이 넘었어. 똑같아. 왜? 물가가 똑같거나 떨어지는데 월급을 더 많이 줄, 기업이 더 많이 줄 이유가 없잖아. 이 원인이 있나요? 이렇게 디플레이션이나 인플레이션이 되는 원인이 디플레이션의 함정에 빠진 직접적이고 구조적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러 가지. 딱 한 가지만 저한테 꼬집어 보라고 하면 그게 좋습니다. 저는 인구라고 생각해요. 인구가 예. 너무 줄어서 미국 경제와 일본 경제를 나누는 딱 하나는 인구입니다. 인구. 중국도 65세 이상의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어요. 중국도 1인당 국민소득이 $10,000짜리 나라인데 네. 우리는 3만 불이죠. 미국은 한 6만 불 되죠. 미국은 평균 국민들의 연령 있죠. 네. 제 기억에 한 35세 정도 될 거예요. 젊네요. 우리는 한 45세 됩니다. 어머나. 일본은 65세. 일본은 지금 한 50세가 훨씬 넘어갔을 것 같은데. 아, 근데 유명하죠. 중국이 일본을 따라가고 있고 우리도 일본을 따라가고 있고 유럽도 일본을 따라가고 있는데 미국만 경제 성장률이 지난 기간 네. 상당히 그래도 꽤 높았잖아요. 네. 선진국 이후에 비해서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28년 금융위기가 일어난 나라는 어디일까요? IMF. 나라라 그랬잖아. 혼내지 마세요. 미국이다, 미국. 화낸다 진짜. 미국. 미국이잖아요. 네. 미국이죠. 또르르. 예, 미국인데 네. 유럽에서 맨날 경제 위기가 일어났잖아요. 2008년 이후에. 아, 그래요? 그렇잖아. 모르지. 우리나라 경제 얘기도 모르는데 유럽은 어떻게 유럽에서 피그스 해가지고 야 포르투갈, 이탈리아 뭐 해가지고 경제 위기 일어났죠. 조금 있다가 남미로 갔죠. 조금 있다 2015년도에 중국으로 갔죠. 중국은 경제 위기까지는 아니지만 상하이 증시가 폭락을 했죠. 이걸 쭉 한번 보세요. 미국이 물론 달러 패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아주 엄청난 장점도 있지만 미국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거는 계속되는 인구 유입입니다. 이민자들이 아주 힘들고 우리로 치면 한 200만 원 정도의 일을 월급 네. 그냥 하고 있는 거예요. 한 1억 명 정도가. 그러면서 빈부격차가 계속 심하게 나고 있는 거죠. 그러네요. 근데 그 현상을 지금 한국이 따라가고 있는데 제가 한국 경제에 관해서 가장 고민하는 부분은 네. 인구는 일본을 닮아가고 있고 그러니까 저출산 노령화.
예, 네. 인구는 일본을 닮아가고 있고 네. 불평등은 미국을 닮아가고 있어요. 어머나. 이게 진짜 참 고록스러운 이야기인데 아, 너무 지금 그 여건이 안 좋고 상황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그리고 저출산 고령화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그러면 일본이 빈부격차가 심하지 않냐면 일본도 지금 빈부격차가 심해요. 세대 격차가 심해요. 그래서 지금 녹화하는 오늘자 당일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전 세계 좀 산다는 나라들 한국까지 포함해서 세대 간의 설문조사 그 다음에 불평등 비교를 좀 했어요. 집을 살 수 있는지 없는지 엄마 아빠 세대만큼 벌 수 있는지 없는지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모든 나라들이 모든 선진국이 겪고 있는 선진국병이에요. 거기까지 네. 가면 진짜 병에 걸릴 수도 있으니까 우선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에 대해서 네. 오늘 알아봤습니다. 이걸로 끝? 우선 이번 시간은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뉴스에 많이 나오는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이해 좀 하셨나요? 인플레이션은 적정한데 조금씩 가면 경제 발전을 이룰 수도 있다는 거 저는 그 정도 이해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더 많은 이해가 되셨기를. 자,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